27번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요 공급 이론을 공부하고 있는데 27번부터는 수요 공급 중에서 세 번째 해당되는 탄력성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탄력성 그러면 수량의 변화다 기억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탄력성 그러면 뭐라고 한다? 수량의 변화예요. 그런데 원래 탄력성이라는 것은요,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피부를 당겼을 때 탄력적이다, 탱탱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당겼다는 자극을 주었을 때 그 결과가 원위치로 탁 돌아갈 때 탱탱하다, 탄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수요 공급에서는요, 자극을 어떻게 주느냐, 가격에 대해서 자극을 주었을 때 우리를 가격 탄력성 그럽니다. 그 다음에 소득으로 자극을 주었을 때 소득 탄력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다른 물건의 가격으로 자극을 주었을 때 교차 탄력성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탄력성은 세 개가 있어요. 말하자면 가격 탄력성, 앞에가 수요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 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 다음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 세 개가 있는데 앞으로 가격 탄력성은 가탄 이렇게 하려고 해요. 소득 탄력성은 소탄 이렇게 하자고요. 교차 탄력성은 교탄 이렇게 하자고요. 자, 이렇게 자극을 무엇을 줬느냐에 따라서 탄력성이 세 개가 있다는 것, 가격으로 자극을 주었다, 가격 탄력성, 소득으로 자극을 주었다, 소득 탄력성, 다른 물건으로 가격으로 자극을 주었다, 교차 탄력성인데 이 세 개 가운데 기본이 되는 것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가격으로 자극을 주었다. 그 자극을 가격의 변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극은 변화입니다. 변화. 그 변화는 가격 퍼센트예요. 그러니까 탄력성을 이야기할 때는 퍼센트가 없으면 탄력성이 아니에요. 변화라는 자극을 주었어요.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량 변화, 뭐뭇에 대한 이런 말이 나오면 밑으로 분모로 가는 거예요. 수량의 변화. 그래서 공식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위에가 수량 퍼센트고 밑에가 가격 퍼센트예요. 저랑 할 때는 항상 위에를 먼저 하자고요. 그래서 가타는 수가다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가타는 가격 탄력성 수가, 위에가 수량이고 밑에가 가격 퍼센트예요. 그래서 가타는 수가고요. 그 다음에 소타는 수소예요. 결과적으로 두 개입니다. 가타는 수가, 그 다음에 소타는 수소. 물론 교타는요, 공식은 똑같아요. 그런데 물건이 다르기 때문에 X, Y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탄력성은 수가, 수소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28번에 가서 소득 탄력성 그러면 소득 변화에 대한 수량의 변화, 교차 탄력성 그러면 타 재화의 가격에 대한 수량의 변화, 이렇게 해서 탄력성은 세 개가 있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탄의 수가, 그리고 소탄의 수소, 그 다음에 교탄의 수가인데 물건이 다르다. 세 개 가소교, 가소교 해갖고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자꾸 반응을 소리를 내가지고 말을 해야 익숙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기본이 되는 것이 가격 탄력성이기 때문에 우리 29번, 30번은 가격 탄력성을 가지고 한번 정확하게 용어 정리를 하자는 거죠. 탄력성은 수량의 변화고 변화는 퍼센트예요. 그러니까 퍼센트는 퍼센트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밑에 퍼센트는 우리말로 따진다면 변화율 그럽니다. 그러면 변화율 그러면 앞에 변화라는 것이 항상 위로 가는 거예요. 위에가 변화고 밑에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00원짜리가 5,000원 같다라고 했을 때 이게 몇 퍼센트냐 따질 때 우리 보통 10,000원 했던 것을 5,000원으로 팔면은 반값 할인했다 이 말 하잖아요. 50% 싸게 팔았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그 5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냐? 바로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트를 이야기할 때 위에는 변화입니다. 변화. 그러니까 변화는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이 5,000원 갔을 때는 5,000 빼기 10,000 하면은 마이너스 5,000이 되는 거예요. 원래 정확하게 할 때는요. 그래서 위에가 5,000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를 초기값으로 또는 최종값으로 또는 중간값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 값을 하라는 것은 처음 10,000원으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50%는 이제 초기값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가 마이너스 5,000이고 밑에가 10,000원이어서 마이너스 50%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 탄력성 할 때는 마이너스는 안 따져요. 그래서 그냥 빼고 50%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최종값으로 하라 그러면 밑에를 5,000을 넣으라는 거예요. 10,000원에서 5,000원 됐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000을 넣어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00%가 되는 거고, 만약에 중간값 그러면은 두 개를 합쳐서 말하자면 10,000원과 5,000 합치면 15,000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2로 나눠요. 그러면 7,500이 나오죠. 그래서 7,500을 밑으로 놓고 위에 5,000 넣어서 67%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만약에 200마리가 500으로 변했다. 이게 똑같아요. 변한 게 3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으로 할 때는 150%, 마지막에 해당되는 500으로 할 때는 60%, 중간값에 해당되는 거 두 개 합치면 700이잖아요. 700을 2로 나누면 350이죠. 350으로 할 때는 86%. 이런 식의 말하자면 퍼센트 계산이 됩니다. 이거 예전에 한번 출제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가볍게 퍼센트 계산을 정리를 해보고, 우리가 29번을 이야기할 때는 이 초기값을 중심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29번과 30번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탄력과 비탄력 개념을 한번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27번에서 탄력성은 수량의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수량의 변화가 많은 걸 탄력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량 변화가 적은 것을 비탄력이라고 해요. 만약에 수량 변화가 없으면은 완전 비탄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29번에서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뭐고, 그 다음에 30번에서 비탄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을 정확하게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29번에서 치킨을 예를 들어보고 30번에서는 담배로 예를 들어겠는데, 만약에 내가 치킨을 팔고 있는데 10,000원짜리를 5,000원 팔았어요. 말하자면 50%를 싸게 팔았다 이 말이에요. 가격을 50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수량이 처음에 10,000원일 때 말하자면 200마리가 팔렸는데, 말하자면 싸게 파니까 많이 팔릴 것 아닙니까? 500마리로 팔렸다면은 수량이 150이 증가되는 거예요. 여기서 50을 싸게 팔아갖고 150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싸게 팔아서 수량이 증가됐다, 이렇게 화살표를 따지는 것은 법칙입니다. 법칙. 그러니까 가격을 내리면 수요량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건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탄력성은요, 방향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크기를 따지는 거예요. 숫자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0이라는 숫자, 50은 가격이죠. 그 다음에 150이라는 숫자, 150은 수량이죠. 어디가 많아요? 150이 많죠. 수량이 많죠. 그래서 수량이 가격 퍼센트가 많을 때 탄력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량 변화와 가격 변화를 비교해서 수량 변화가 많을 때를 탄력적이다 라고 하고, 이걸 계산할 때는 우리가 같아는 수가라고 했잖아요. 수가는 위에가 수량이고 밑에가 가격이니까 위에가 수량 퍼센트 150 넣고 밑에가 가격이니까 50% 넣으면은 3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탄력과 비탄력의 기준은 1이요, 1. 1이기 때문에 3은 1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킨은 탄력적이다. 이렇게 치킨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치킨에 대해서 가격을 좀 싸게 팔았더니 사람들이 많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수량이 많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자면 탄력적인 물건을 팔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0번에 가서 담배를 보자고요. 담배는 말하자면 3,000원 했던 걸 6,000원 올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퍼센트로 계산하면 100%가 올라간 거예요. 이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3,000원일 때 200값을 팔았다고 하자. 그런데 6,000원일 때 150값으로 하면은 퍼센트가 200에서 150 그러면 25%입니다. 우리가 이제 왜 25냐라고 한다면은 위에가 변한 게 50이고 밑에가 초기값 200이니까 4분의 1에서 25입니다. 그래서 수량이 25로 감소를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가격을 올려서 수량이 떨어졌다. 이렇게 화살표를 따지는 것은 법칙의 문제예요. 그런데 탄력성은 크기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가격에 100, 수량에 25,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량 쪽이 적어요. 수량 쪽이 적은 것을 비탄력하자는 거죠. 그런데 계산을 하면은요, 우리가 위에가 수가니까 위에가 25고 밑에가 100이지 않습니까? 0.25죠. 0.25는 1보다 작죠. 그래서 담배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이다. 그리고 치킨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그러면 비탄력이라는 건 뭐냐?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의 변화가 적다, 이런 이야기예요. 가격을 올려도 담배 먹을 사람은 먹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29번과 30번을 통해 갖고 탄력과 비탄력 개념을 정의를 하는데, 탄력이라는 것은 가격 퍼센트에 대해서 수량 퍼센트가 많이 움직였다. 수량의 변화가 많다. 30번에 대해서 가격 퍼센트에 대해서 수량 퍼센트가 적게 움직였다. 비탄력이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건 뭘 하려고 하는 거냐? 결론적으로 총수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총수입이라는 건 매출액을 따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담배에서 아니면 치킨에서의 총수입은요, 만약에 말하자면 만원일 때, 치킨에 만원일 때 만약에 200마리 팔리면 우리가 매출이 200만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5천으로 내리면은 500마리 팔렸다면은 매출이 200에서 250으로 증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졌느냐? 만약에 내가 파는 물건이 탄력적이라고 할 때는 손님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가격을 좀 내리면은 손님들이 많이 와서 총 수입이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싸게 팔아라,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탄저 이런 말을 할 거예요. 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팔아라? 가격을 싸게 팔아라. 탄저.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싸게 팔아라. 탄저. 이렇게요. 그런데 비탄력일 때는요, 비탄력일 때는 가격을 비싸게 팔아라. 담배를 보자고요. 담배는 어떻습니까? 3,000원일 때 200값을 팔면은요 6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6,000원 올렸을 때 150값이 팔리면 9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담배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에요. 그래서 담배 가격을 올렸다 하더라도 총 수입이 오히려 증가했다. 그러면 내가 장사할 때 비탄력적인 물건을 팔 때는 가격을 올려서 팔아라. 그러면 우리는 총 수입을 올리려면은 탄접이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어떻게 팔고 싸게 팔고, 비탄력일 때는 비싸게 팔아야 매출이 올라간다. 바로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탄력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강좌에서는 16강에서는요, 탄력성이라는 개념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공부하시는 분이 약간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여기 있는 치킨과 담배를 통해서 이 탄력성 개념, 탄력성이 세 개가 있는데 가탄이 있고 그 다음에 소탄이 있고 교탄이 있다. 가소교가 있다. 이렇게 세 개 기억하고 탄력성은 수가가 수소다. 수가 그러면 수량 퍼센트, 가격 퍼센트. 수소 그러면 수량 퍼센트, 소득 퍼센트. 교차 탄력성은 물건이 다른 것을 따지는 거다. 그래서 용어 정리를 하고 바로 이 부분은 다음 강좌에서 다시 연결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공식을 중심으로 한번 말의 뜻이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13번은 간단한 우리 가탄의 그 공식을 알자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탄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식은 수가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항상 위에서부터 먼저 한다. 수가다. 예, 그래서 위에가 수량 퍼센트고 밑에가 가격 퍼센트예요. 그러면은 중형 임대료가 15% 인상됨에 따라 그 다음에 30%가 감소했다면 탄력성은 얼마냐 이렇게 나오는데 항상 개론에서 우리는 부동산 수요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는 가격과 임대료는 같은 것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여기 임대료나 가격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가 얼마가 돼요? 15죠. 15가 올라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30이 위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30이 뭐 했다? 줄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계산하면은 올라가는 건 플러스로 계산하는 거고요. 내려가는 건 마이너스로 계산해서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런데 가격 탄력성은 플러스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없애고 절대값으로 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하자는 거. 그래서 13번 문제를 통해서는 우리는 가탄은 수가다. 위에는 수량이고 밑에는 가격인데 탄력성은 마이너스 안 따진다. 그냥 숫자만 따진다. 해갖고 2 이렇게 하고 2는 1보다 크니까 탄력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해서 13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14번 문제는요. 가탄과 그 다음에 교탄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탄과 교탄은 우리가 물건이 다를 때는 교탄이고 물건이 같을 때는 가탄이에요. 그래서 14번 같은 문제를 풀 때는 앞으로 문제 푸는 요령 이렇게 해놓고는요. 위에는 수가잖아요. 수가. 수량 퍼센트, 가격 퍼센트예요. 그러면 주어진 숫자를 이렇게 이제 적습니다. 그래서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 항상 임대료는 가격하고 같다고 그랬죠? 이거 밑으로 적어야 되겠죠? 예, 10이 올라갔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적으세요. 뭐라고 하는 거니? 아파트. 이렇게 적자고. 아파트가 뭐라고 했다? 10이 올라갔대요. 근데 5가 감소했대요. 5가 감소인데 뭐라고 했어요? 아파트가 5가 감소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 7이 증가했다. 수량이니까 위로 가는 거죠. 7이 올라갔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5 이렇게 적으세요. 그래서 가탄과 교탄을 할 때는 바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거 묶어요. 묶을 때 같은 물건을 묶으면은 뭐가 되고요? 가탄이고 다른 물건을 묶으면 교탄이 되는 거죠. 아하가 아는 이게 뭐가 돼요? 이게 가탄이 되는 거죠. 물건이 같으니까. 같은 악끼리 묶었죠. 계산하면 0.5가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묶으면은 물건이 다른 거죠. 아파트 오피스텔이고 계산하면은 0.7이 나오죠. 예. 이게 교탄이다라는 거죠. 예. 교탄이다 이렇게. 자, 그런데 가격 탄력성은요. 플러스만 따지는 거예요. 부호 안 따져요. 그런데 교차 탄력성은 나중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은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가 있어요. 플러스라는 말은 개론에서 항상 무슨 뜻입니까? 같은 방향이죠. 여기 10이 올라가고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0.7인데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같은 방향. 그래서 우리가 가수가 플러스 그러면 대체제 이런 말 기억납니까? 예.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교차 탄력성은 0.7이고 관계는 대체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탄력성이 0.5는 뭐가 됩니까?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이어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가탄과 교탄 문제고 교차 탄력성은 가수가 플러스, 그래서 교차 탄력성의 플러스는 대체제다. 이렇게 나중에 또 한 번 더 정리하겠어요. 그 다음에 가탄은 0.5고 0.5는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이다. 1보다 크면 탄력이다. 이런 개념 정리를 하고요. 이번 강좌에서는 가탄, 소탄, 교탄, 탄력성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